안녕하십니까, 오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의 그것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려면 반드시 어떤 힘을 가지고 정의해야 된다? 저 보존력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존력이라고 한다면 뭘 보존한다? 그렇죠. 역학 에너지를 보존한다. 역학 에너지죠. 역학 에너지는 뭐랑 그렇죠.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보존력에 대한 수학적인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이 보존력이라면 이따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그걸 그레디언트 함수라고 해요. 기울기 함수 하는데 어떠한 스칼라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붙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겠지만 보존력이 한 일은 항상 어떻게 돼요? 일을 까먹죠. 에너지를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해준다? 마이너스를 취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존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존력이 그만큼 음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물체에 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지 않고 뭘로 갑니까? 그렇죠. 그 보존력 장에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음수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존력이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보존력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선적분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선적분에 대해서 원래는 어떤 경로가 주어지면 시점하고 종점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경로 C가 있으면 시점 여기가 종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경로가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걸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점하고 종점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갈 수 있는 경로는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시점하고 종점만 주어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맨 마지막 할 때 이제 선생님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증명을 할 건데 여기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보존력의 시작점과 끝점. 여기서 다시 말하면 시작점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과 종점만 알면은 충분히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한번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얘가 아까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중력장에서 우리가 좌표계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이겠어? 아래 방향, 즉 Y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런 힘의 장이 성립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얘의 이동 경로는 R은 뭐겠어요? R 벡터를 굳이 쓰면 얘를 X, Y, Z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의 X 햇 그리고 Y의 Y 햇 그리고 Z의 Z 햇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의 미분은 뭐가 됩니까? dx의 x 햇 dy의 y 햇 dg의 g 햇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도트 프로덕트, 즉 내적을 해주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해서 어차피 얘는 없어지고 요것만 살아남겠죠. 그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한 일이잖아. 1, 즉 dw가 되겠죠. 그죠? 아주 미소의 길이가 되겠죠. 미소의 길이만큼 한 일의 양이에요. 이 보존력이.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언급했겠지만 보존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줬을 경우에 그만큼 에너지를 까먹죠. 보존력이. 그래서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그만큼 에너지가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항상 거슬리잖아.
그러니까 얘 그냥 YS를 기준점 0이라고 보자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식이 아주 간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점은 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이걸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은 내버려 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식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둡니다. mgy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탄성력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는 변위에 정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FR은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KX, X이 될 거고 DR은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시키면은 X만큼 늘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한 일의 양은 요만큼이 되겠죠. 마이너스 KX, DX. 그러니까 얘의 포텐셜 에너지, 그죠?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적분해주면. 근데 이 기준점은 얘를 0으로 놓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래서 xx가 0이라고 놨을 때 가장 식이 간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x만큼 늘어났을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준점 0이는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라는 거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죠. 그 용수철의 평형 상태를 기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만류 인력입니다. 만류 인력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좌표계 설정을 구면 좌표계로 해주는 게 편해요. 근데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는 여러분들 선생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쭉 봅시다. 구면 좌표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구면 좌표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것을 했지만 R 헤타 또 뭐 있죠? 파이 헤타 그리고 세타 헷 요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미분값도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이제 좌표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직교 좌표계에서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R 파이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굳이 쓰면 좌표계로 순서상으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 높이가 여기가 뭐예요? 요 길이가 R 코사인 세타겠다, 그죠? 그리고 요 길이가 뭡니까? R 사인 세타예요. 그죠? R 사인 세타. 그러면은 얘를 좌표계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겠네. X축은. 그죠? 그리고 Y축은 Y좌표는 R 사인 세타 뭡니까?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Z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구면으로 따지면 뭐 R은 R의 길이는 뭐 0부터 뭐 특정 R0까지 하면 될 거고 그리고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 한 바퀴 돌리면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구면 좌표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목표는 R 헤타 그리고 뭐요? 세타 헷 그리고 파이 헷 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럼 얘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뭐예요? 크기가 다 1이잖아.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이고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R 헤타는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색깔을 파란색으로 쓸게요. 첫 번째 R 헤타는 당연히 뭐겠어요? R이 1인 거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리고 어떻게 뭡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R 헤타일 거예요. 그러면 파이 헷은 뭐가 될까? 파이 헷을 구해야 되겠죠? 파이 헷은 세타 헷부터 구해볼까요? 세타 헷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세타의 순간 변화량이랄 거 아니야?
그쵸? 세타 벡터에. 그러면 파이는 고정시켜야 될 거야. 파이는 상수로 보고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를 d 세타에 dr 헤타,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만 미분, 파이는 고정시켜 버리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리고 뭐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세타 햇이 될까요? 세타 햇이 되죠. 왜냐면 얘네들 크기가 1이 되잖아. 크기가 1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1이 정확히 되죠. 그리고 세타에 대한 변화니까 얘는 세타 햇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한번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 뭘 구해야 돼? 파이 햇을 구해야 되잖아. 파이 햇을 구하려면 세타를 고정시켜 버리고 뭐 하면 돼요? r을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d 파이 dr 햇, 얘를 한번 미분해보자 이게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이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뭡니까? 사인 파이가 되겠네.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0이 되겠다. 왜냐면 코사인 세타는 상수이기 때문에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근데 얘 지금 얘의 크기가 1이 될까요? 얘는 절대 크기가 1이 안 되죠. 사인 세타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면은 뭐를 여기서 사인 세타를 나눠주네. 지금 뭐냐면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의 분의 1에 d 파이 분의 dr 햇 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사인 파이의 코사인 파이 콤마 0 있죠.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정확히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파이에 대한 변화라니까 얘가 지금 파이 햇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r 햇이 되고 얘가 세타 햇이 되고 얘가 파이 햇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쓰면 즉 파이 햇은 그냥 뭐 이렇게 쓰죠. 더 이상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dr 그리고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우리가 어차피 fr은 얘인 거는 아니까 dr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가 r 벡터는 r의 r 헤타잖아요. 그러면은 dr은 어떻게 구합니까? r 벡터의 미분은 뭐 해주면 돼요? 곱셈 미분을 해야죠. 앞에 거 미분하고 더하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쓰면 dr의 r 헤타에 r에 얘를 지금 미분해 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얘는 dr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줘야겠다. 어떻게? d 세타, 먼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것도 곱셈 미분인데요. 세타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고 d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플러스 얘를 뭘로 미분해요?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고 d 파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걸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요거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얘는 dr의 r 헤타 플러스 r에 한번 r d 세타 이렇게 되겠다. r d 세타에 얘를 r 헤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뭡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플러스 r d 파이에 이번에 r 헤타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써주면 결국에 dr의 r 헤타 플러스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최종적으로 보라색 쓰면 얘가 지금 뭐가 돼? 얘가 세타 햇이잖아. 그죠? 그리고 요거는 사인 세타를 밖으로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r d 세타 세타 햇 플러스 r 사인 세타의 d 파이의 뭐가 됩니까? 파이 햇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r은 그 r에 대한 미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입니까? 바로 위의 식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게 돼.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 보이죠? 요 식을 선생님이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어차피 요 세타 햇이랑 r 헤타는 둘 다 수직이잖아요. 얘도 서로 얘랑 얘도 서로 수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트 프로덕트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뭘만 남아?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남는데 그럼 얘가 지금 뭐이면 좋잖아요. 전체가 0으로 가면 좋겠죠. 그렇다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좋겠죠. 즉 기준점을 무한대로 넣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필이면 만류인력이 뭐가 돼? 음수가 나오죠. 이거 어떻게 에너지가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는 뭔 말이냐면 무한히 먼 곳을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보다 이마만큼 뭐하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라는 거는 무한히 먼 곳을 0으로 난다. 그러니까 즉 무한히 먼 곳의 포텐셜 에너지보다 이마만큼 작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도 뭐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쿨롱의 법칙에서 요 입실론 제로는 쿨롱 상수인데 얘도 이제 구면 좌표계를 앞에 설명했으니까 구면 좌표계를 써서 표현하면 결국에는 두 점전화에서 보게 되면 이 Q가 이게 무한히 먼 기준점을 무한히 먼 곳에 둡니다. 그렇게 놨을 경우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보존장이죠. 즉 보존력, 보존장 아니면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보존력을 선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붙인 이유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근데 하필이면 얘 분명히 선적분인데 일반적으로 선적분은 경로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가든 간에 하필이면 시점하고 종점만 딱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선적분식의 경로가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로가 달라도 적분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성립하냐? 그렇습니다. 왜 성립하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무슨 힘? 보존력이기 때문이에요. 보존력. 보존력이라는 건 아까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뭐한다? F는 어떤 그레디언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이런 걸 이제 기울기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저기를 할게요. 여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미적분학에서 보면 굳이 마이너스 붙이지 않아요. 근데 물리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붙이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얘를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좀 어려운 식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그래도 보여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F라는 힘이 무슨 력? 보존력이면 수학에서는 뭐다? F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레디언트 F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레디언트가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울기 함수라고 그래요. 기울기 함수라고 하는데 얘를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기호가 요거예요. 그레디언트라는 기호는 이게 벡터예요. 뭐냐면 라운드, 파셜이라고 읽기도 해요. 아니면 뭐 라운드라도 있는데 보통 이제 파셜이라고 읽으니까 쓸게요. 먼저 미분 기호이긴 한데 먼저 결과부터 쓰겠습니다. 파셜
파셜 x, 파셜 y, 파셜 g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편미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x에 대해 편미분하라 라는 뜻이에요. 편미분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또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얘기를 또 영상을 선생님이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y하고 g를 상수로 놓으라는 뜻이에요. y하고 g를 상수로 놔버리고 x만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겠죠? 그러면은 얘를 그레디언트 함수를 한번 그대로 써보면, 다시 쓰면 결국에 이거예요. f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얘는 라운드, 그러니까 파셜 x, 파셜 y, 파셜 g의 f, 얘는 x, y, g 이런 함수라고 보면 얘는 결국에 이런 거가 돼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파셜 f, 파셜 x, f, y에 대한 편미분, f를 g에 대한 편미분 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로가 주어졌든 간에 얘는 연속적인 경로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rt를 뭐 x 함수, y 함수, g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되, 단 t는 어떤 시간이라고 볼게요. a에서도 b까지의 시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f가 보존장이라면, 즉 f가 경로 C를 따라서 어떤 물체의 한 1을 구해볼게요. 얘를 구해보면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경로에 따라서 이 적분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얘가 하필이면 뭐이다? 보존력이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F RT에, 그러니까 여기서 F RT라는 것은 뭐냐면 X 대신에 XT, Y 대신에 YT, Z 대신에 ZT를 대입하라는 겁니다. 도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DT분의 DR에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F가 뭐라고 그랬어? 보존력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A에서부터 B까지 그레디언트 F의 RT의 도트 DT분의 DR DT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럼 얘 다시 쓰면 적분 A에서부터 B까지죠. 얘는 결국 이거예요. 파셜 X, 파셜 얘에 굳이 쓰면 RT 라운드 Y, 그냥 F의 R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의 DT분의 DR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그대로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중괄호 칠게요. 파셜 x 얘의 dt분의 dx 플러스 f의 파셜 y의 dt분의 dy 곱하기입니다. 플러스 g의 dt분의 dg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해주면 이 말은 결국에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dt분의 d의 frt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이 요 중괄호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정적분 기본 정리 이용하면 따라서 한 1은, 즉 내가 어떤 경로를 가져오든 간에 얘가 무슨 장이면 그레디언트 장, 즉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다. 보존력이면 뭐다? 시점과
종점에서 뭐를 뺀 거다? 시점을 뺀 거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경로를 가져오든 간에 양 끝점에서의 요 정확히 요 함수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가 바로 포텐셜 함수겠죠. 포텐셜 함수예요. 이런 F라는 거를, 즉 포텐셜 함수의 양 끝점의 차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미적분학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일단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선적 분식의 경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양 끝점만 표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증명해 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고생했습니다.